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한성입니다. 요즘 진료실에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채소도 먹고 유산균도 챙기는데 왜 화장실 가기가 더 힘들죠? 이 질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장이 알아서 꿈틀거렸습니다. 근육도 단단했고 수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이 약해지고 점막이 마르면서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변은 점점 딱딱해지고 장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억지로 힘을 주면 항문 주변 혈관이 터지거나 치액이 생겨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명자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케일 주스에 유산균을 타서 드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속이 답답하고 화장실에 가면 힘만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주스는 잠시 쉬시고 따뜻한 미역국이나 보리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생채소는 살짝 데쳐서 드셔보세요. 그렇게 바꾼 지 사흘 만에 속이 편해지고 일주일 뒤에는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69세 장선희 어르신은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샐러드와 찬 과일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가 차고 변이 굳어서 힘들어지셨습니다. 식단을 따뜻한 된장국과 익힌 반찬 위주로 바꾸고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드신 뒤로는 화장실에 가는 게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바뀝니다. 젊을 때처럼 차가운 음식에 반응하지 못하고 몸속 순환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는 장을 자극하기보다 따뜻하게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 그리고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장의 리듬을 다시 세웁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본입니다. 제가 진료 중에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장은 약보다 온기가 먼저입니다. 따뜻한 음식은 장 근육을 이완시켜 움직임을 돕고 기름기 있는 부드러운 음식은 장벽을 코팅해 변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장도 깨어납니다. 이건 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자연의 힘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나이 든 장에는 자극보다 온기가 먼저이며 따뜻한 음식이 굳은 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왜 물이나 채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노년기 장이 왜 윤활력을 잃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을 못 가는 불편함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완성 변비는 장이 스스로 밀어내는 힘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젊을 때 흔한 긴장성 변비가 장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생긴다면 노인성 변비는 그 반대입니다. 장벽이 마르고 진액이 부족해 미끄러짐이 사라지고 그 결과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며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전체의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처럼 장 내부도 점점 메말라갑니다. 변이 부드럽게 이동하려면 장벽의 윤활 역할을 하는 점액이 필요하지만 이 점액이 줄면 장은 거친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생채소를 늘려도 그 수분이 장 안에 머물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수분만 늘린다고 해서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75세 윤말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시며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가 낫는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찼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장의 움직임이 거의 멈춰 있었고 변이 장에 머무르지 못하고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따뜻한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식후에 따뜻한 물 한 컵, 저녁에는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비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식습관을 바꾼 지 일주일 만에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강릉에 사시는 67세 김영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샐러드와 찬 과일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차고 변이 단단해졌습니다. 익힌 채소와 따뜻한 국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추가하신 뒤로 3일 만에 복부가 편안해지고 배변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장 건강의 핵심은 윤활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기름 없이 돌아가지 않듯 우리의 장도 마르면 멈춥니다. 따뜻한 음식과 기름은 장벽을 코팅해 마찰을 줄이고 변이 미끄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윤활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섬유질로만 해결하려 하지만 노년의 장은 이미 건조하고 냉합니다. 따라서 섬유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윤활입니다. 온기와 기름이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그 다음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년의 장은 자극보다 윤활이 먼저입니다. 따뜻한 물, 식물성 기름, 그리고 익힌 음식이 약보다 안전하고 무엇보다 오래가는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노인성 변비는 물이나 채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따뜻한 자극과 기름의 윤활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장이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굳은 변을 30분 안에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가게 하는 생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안 먹고도 자연스럽게 화장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섬유질이나 찬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년의 장에는 따뜻함과 윤활이 함께해야 합니다. 찬물이나 찬 음식은 장의 신경을 얼어붙게 만들어 움직임을 멈추게 합니다. 반면 따뜻한 자극은 장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자연스러운 수축과 이완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지방이 더해지면 굳은 변이 장벽에 달라붙지 않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즉 온기와 윤활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장 스스로의 힘으로 변을 밀어내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되살아납니다. 서울 구로에 사시는 70세 박영호 어르신은 수년째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기 어려우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무염 버터 반 숟가락을 넣어 드셔보세요. 커피가 장을 살짝 자극하고 버터의 지방이 장벽을 코팅해 굳은 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어르신은 첫날 그대로 따라 하셨고 30분이 채 안 되어 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장이 반응하기 시작해 변비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74세 정옥분 어르신은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려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드렸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밥에 무염 버터 반 숟가락 그리고 간장 몇 방울만 넣어 비벼 드세요. 버터의 지방이 장벽을 감싸고 따뜻한 밥이 장을 데워 주어 효과가 같습니다. 정옥분 어르신은 그렇게 드신 뒤 배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따뜻한 음식이 장을 깨우고 지방이 변을 코팅해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인공적인 자극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배변 리듬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버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름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윤활이라는 두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장이 한번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이 리듬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효과로 끝내지 않고 매일의 식사 속에서 부드러움이 이어져야 진짜 장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유지의 열쇠가 되는 식물성 기름 활용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자극으로 장의 움직임이 깨어났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부드러움을 오래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식물성 기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에 윤기를 내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장벽을 코팅하는 약 역할을 합니다. 노년의 장은 점점 마르고 거칠어집니다. 젊을 때는 장 안에 윤활액이 풍부해서 변이 쉽게 통과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윤활이 줄어들고 변이 벽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이때 식물성 기름은 장벽에 부드러운 막을 형성해 변이 마찰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과 올리브유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년기엔 일석이조의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6세 최봉순 어르신은 몇 년째 하루 걸러 한 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늘 변이 딱딱해서 힘을 주다 얼굴이 벌개질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기름기를 거의 드시지 않고 밥도 고슬고슬하게 드시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밥 한 공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 비벼 드셔보세요. 나물 반찬에도 들기름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2주일을 꾸준히 하신 뒤 아침마다 편하게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정임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기름기를 극도로 줄이셨습니다. 그 결과 변비는 심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씩 더하신 뒤 변비뿐 아니라 소화도 좋아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지방보다는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처럼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벽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섭취할 때는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열하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식사 직전에 밥이나 반찬에 그대로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번 밥 한 숟가락 위에 들기름 몇 방울, 그 습관 하나가 장의 리듬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이제 장이 따뜻함과 윤활이 살아났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수분을 채워주는 힘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푸른 주스입니다. 그럼 이 푸른 주스가 어떻게 마른 장을 촉촉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자두로 만든 푸른 주스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 딱딱하게 굳은 변에 촉촉함을 더해줍니다. 변이 부드러워지면 장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힘을 주지 않아도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진액이 부족해 장이 마르기 쉬운데 푸른 주스는 자극 없이 수분을 머물게 해주는 아주 부드러운 천연 윤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1세 김순래 어르신은 변비로 고생하며 수년째 유산균 제품을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푸른 주스를 권해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너무 차지 않게 미지근한 상태로 드셔보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변이 매끄럽게 밀려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변비약을 끊고도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다니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전남 목포에 사시는 68세 조정임 어르신입니다. 찬물은 잘 못 드시고 장이 늘 차고 묵직하다고 하셨습니다. 푸른 주스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미지근하게 하루 한 잔씩 드시게 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장이 편안히 풀리며 속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찬 음료가 아닌 따뜻한 주스를 마셨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푸른 주스의 장점은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비약처럼 갑작스러운 배변을 유도하지 않고 장 스스로 수분을 머금도록 돕습니다. 그 덕분에 폭통이나 설사 없이 부드러운 배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푸른애는 칼륨과 폴리페놀도 풍부해 노년기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이나 저녁 식사 후 30분 뒤입니다. 빈속에 마시면 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식후에 마시면 음식물과 함께 장내 수분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단,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설사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엔 작은 컵 반 잔 정도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며 서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장의 온기와 윤활에 이어 수분 공급이 더해지면 장의 리듬은 완성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이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리듬을 매일 이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아침 1분 장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 건강을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움직임을 되찾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온기를 채우고 기름으로 윤활을 만들었더라도 장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움직임은 약이 아니라 단 1분의 습관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운 상태에서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 바로 복부 마사지입니다. 이 동작은 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밤새 굳어있던 장 근육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혈류가 느려지면서 장이 차갑게 식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건강 습관이 바로 이 복부 자극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무릎을 살짝 세우고 손바닥을 배 위에 올립니다.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손끝으로 누르기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따뜻한 열이 복부 깊숙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10바퀴 정도 반복한 뒤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복부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장 속에 공기가 빠지고 소리가 나거나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장 운동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3세 송정희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갈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부 마사지를 매일 아침 1분씩 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약을 먹지 않아도 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배를 문질렀을 뿐인데 배 속이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또 한 분, 인천 서구에 사시는 70세 김정화 어르신은 늘 배가 차고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손을 따뜻하게 비벼 복부를 감싸듯 문지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식사 후 속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운 배변이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운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손의 온기와 부드러운 압력이 장의 혈류를 자극해 수축과 이완의 리듬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 장 운동을 기억해내는 훈련입니다. 따뜻한 손의 자극이 매일 반복되면 장도 그 리듬을 기억해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복부 마사지는 하루 중 언제 해도 좋지만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1분, 그 짧은 시간이 장을 하루 종일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변비약보다 오래가고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장이 따뜻해지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좋은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피하는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을 굳게 만드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복된 장의 리듬을 오래 유지하려면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좋은 음식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탄닌 성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감, 홍차, 도토리묵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탄닌은 장의 점막을 수축시키고 변의 수분을 빼앗아 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특히 감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비가 있을 땐 한두 개만 드셔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하루에 여러 번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찬물 습관입니다. 식사 후마다 냉수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찬물은 장의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따뜻하게 풀려 있던 장 근육을 다시 굳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물을 마시는 습관은 밤새 식어 있던 장을 더 차갑게 만들어 장 운동을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로 찬 성질이 아닌 따뜻한 성질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물 회피 습관입니다. 염분 걱정 때문에 국물을 아예 드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적당한 국물은 장을 적셔주는 좋은 수분 공급원입니다. 맑은 된장국, 미역국, 멸치 국물처럼 따뜻하고 짜지 않은 국물은 장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물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섭취해야 하는 보습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장은 달라집니다. 경산에 사시는 64세 정순의 어르신은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지만 이 세 가지 습관을 고친 뒤로 약을 끊으셨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 저녁에는 된장국 국물 한두 숟가락을 함께 드셨습니다. 찬물과 홍차를 줄이자 일주일 만에 변이 부드러워지고 한 달 뒤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연스러운 배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장 건강은 특별한 치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약이 됩니다. 한 번의 자극보다 매일의 따뜻함이 훨씬 강한 힘을 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반응하고 부드럽게 다뤄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온기와 여유로 달래주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7가지 장 건강의 원리, 따뜻한 음식, 식물성 기름, 푸른 주스, 아침 장운동, 그리고 해로운 습관을 피하는 3가지 실천까지, 이 7가지가 어우러질 때 노년의 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하루, 편안한 장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